이번에는 앞서 봤던 포문을 이용을 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응용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볼 것은 개수와 합계 구하기의 내용입니다. 자, 다음 리스트에 대한 개수와 합계를 구하시오. 뭐 이거야 숫자를 세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셀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그 숫자에 열거된 내용이 이 한 페이지를 다 채우고도 남다고 해봅시다. 그걸 언제 일일이 다 세고 앉아 있겠습니까? 무척이나 힘든 작업이죠. 자,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우리가 이른바 자그마한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그 개수를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는 뭐를 이해해야 되느냐면은 카운트한다는 의미를 한번 우리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상 쭉 어딘가를 흘러 내려오다가 자, 여기 이제 C라는 기억 공간을 하나 만듭시다. 여기에 이제 처음에 0을 놓고 시작을 해보죠. 자, 그래 놓고 일로 내려와서 여기다가 이걸 하나 넣읍시다. 이제 변수니까 C 값은 변화시킬 수 있죠. C에다가 더하기 1한 값을 C에다 넣어보자. 값을 하나 증가시켜보자는 거예요. 자,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요걸 딱 지나는 순간에 C는 좀 전엔 0이었지만 요걸 딱 지나는 순간에 C는 1이 되겠죠. 예. 그 상태를 이제 요거를 요리 이쪽으로 해서 요쪽으로 흘러가도록 우리가 강제적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C는 0이었지만 요로 딱 지나는 순간에 C는 0 더하기 1 해가지고 1 요거 지나는 순간에 C는 1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갔네요. 이쪽으로 가면 그럼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C는 얼마? 1이었고 더하기 1을 하면 2예요. 그 2의 값이 C에 들어가니까 C는 이제 2가 되는 겁니다. 여기를 지나는 순간 C는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또 1로 돌렸으니 요걸 지나는 순간에 C는 2, 그럼 3이고 C는 이제 얼마? 3이 돼요. 자, 그럼 얘는 계속 이걸 또 돌리면은 여기 지나는 순간에 C는 4가 될 거고 다시 지나는 순간에 5가 될 거고 6, 7 이렇게 되겠죠. 바로 뭡니까? 셈을 세는 겁니다. 컴퓨터가 뭔가 셈을 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카운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카운트. 자, 그래서 얘는 다시 이제 처음부터 보면 요로 지나는 순간에 C는 0이고요. 요거 지나는 순간에 1, 2, 3, 4, 5, 6 셈을 셉니다. 7, 8, 9 이렇게 되는 거죠. 카운트하기. 기억해 주세요. 자, 처음에는 C는 0으로 놓고 그리고 C는 C 플러스 1을 되풀이하는 거. 이게 바로 카운트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에 여러 곳에서 응용을 하게 될 텐데 우선 첫 번째 지금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C는 0이고요. 여기다 C는 C 플러스 1을 집어넣네요. 카운터기를 둔 겁니다. 말 그대로.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한번 봅시다. 자, 조금 더 크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제 내용이 좀 이해가 될 텐데, 자, 처음에 C는 0이었죠. 자, 0이었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쪽 리스트 중에서 값을 하나 불러올 겁니다. 리스트 중에서 이거 중에서 값을 하나 대개는 요 3부터 불러올 거예요. 불러와서 그걸 K에다 넣어라. 그럼 K는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로 와서 뭐 K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K 값 불러왔어요. 3을 불러왔어. 그래서 C는 C 플러스 1. 그럼 어떻게 돼요? C는 아까 0이었고 플러스 1 해가지고 1로 집어넣으면 1이 될 거예요. C는 1이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1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났으니까 무조건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서 이제 여기에 두 번째 자료를 불러다가 K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C는 C 플러스 1. C가 1인 상태에서 1 더하니까 이제 2가 되겠네요. 그죠? 2가 되고. 끝나면 이쪽으로. 그럼 요거, 그 다음에 요걸 불러서 일로 갖고 오겠죠. 그리고 일로 갔으니까 C는 3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일로 와서 이제는 요걸 부르겠죠. 그리고 그 값이 K에 들어오고 일로 와서 4가 되고. 이렇게. 그리고 요거 와서 5가 되고. 일로 와서 6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일로 와서 더 이상 자리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걸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C를 찍어라 하면 C는 6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바로 요 중요한 요 흐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개수를 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실제로 돌려보면은 자, 최종적으로 이 C의 값을 출력하라 그러면 자, 6이 나오겠죠. 예, 결과 6이 나왔습니다. 예, 리스트의 개수를 알아낼 수 있다. 바로 뭐를? C는 0으로 두고 C는 C 플러스 1 이렇게 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합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합계. 자, 여기 이제 값을 하나씩 불러왔어요. 이 리스트에서 값을 하나씩 불러왔어요. 그럼 그 값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합을 처음에 0으로 놓고 그 합에다가 하나 처음엔 3을 불러왔을 겁니다. 불러온 값을 더해가지고 그걸 다시 합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른바 누계거든요. 누계. 자, 끝나면 무조건 1로 오겠죠. 그 다음엔 41을 불러다가 K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그 K 값을 아까까지 더한 합에다가 K 값을 다시 누계시켜서 그걸 다시 합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누적시키는 겁니다. 누적. 시켜서 맨 끝에 15까지 갔을 때 최종적으로 누적시키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데이터가 없으니까 빠져나와서 합을 찍으니까 이거의 합산이 나온 거예요. 자, 요거를 시각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 봅시다. 자, 여기서 31 값을 시각적으로 잘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제가 자, 여기서부터 보죠. 자, 여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자, 처음에 합이 0이죠. 합이 0이고. 자, 합이 0이고 여기다 쓸게요. 다시 새로 쓸게요. 지저분하게 써야 되니까 3 잘 안 나오네요. 여기다 쓸게요. 3 41 12 9 74 15. 네. 처음에 합은 0이었죠. 자, 합이 0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들 값들 중에 요 값을 불러낼 겁니다. 즉, 요 값을 불러낼 거예요. 요 값을 불러내서 그걸 K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K는 3을 갖고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합은 합 플러스 K, 합에다가 K를 더해서 합에다 넣어라. 자, 여기 합에다가 요 K 값을 더해서 그러면 3이네요. 그러면 그 3을 여기다 넣어라. 그럼 요까지 합이 지금 K에 담겨 있는 거죠. 요까지 합이. 그죠? 자, 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면 이쪽으로 와서 이번에는 이들 중에서 그 다음 값, 즉 41을 끄집어내와서 K에 넣을 거예요. 그죠? 41을 K에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이 K가 되는 겁니다. K. 자, 이 K를 어떻게 하느냐? 합에다가 여기 아까까지 더한 합에다가 요 K를 더해서 그걸 합에다 넣어라. 즉, 요 놈하고 요 놈 더해서 그러면 44네요. 더해서 그걸 여기다 넣어라. 그럼 합은 44예요. 그죠? 44. 즉, 여기까지 더한 값이 나오는 겁니다. 누계를 시켰으니까 합에는. 그죠? 자,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면 전체 윤곽이 밝혀질 것 같아요. 자, 끝났으니까 무조건 이쪽으로. 그 다음 값 갖고 와라. 12죠. 12를 갖고 와서 K에다 보관해라. 그럼 K는 12가 되는 거예요. 12. 자, 된 상태에서 자, 이거 진행하겠죠. 합에다가 요거죠. 여기 44. 여기까지 더한 값, 이 44에다가 지금 현재 K 값 12를 더해서 그죠? 요거 두 개를 더해서 그래서 그러면 얼마냐면 44에 12니까 56이네요. 56을 합에다 넣어라. 그럼 결국 여기까지 더한 값이 지금 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56이. 예, 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뻔하죠. 뭐. 그 다음 값 불러라. 이거 K죠. 그 값에다가 요 값을 더해서 그 값을 K에다 넣어라. 여기까지의 값을 K에다 넣어라. 그럼 65가 될 거예요. 예, 합이 65가 될 거예요. 자,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그 다음 값 불러일 거라. 요거 K죠. 합에다가 K를 더해서 요거 더해서 그걸 합에다 넣어라. 그러면 얼마인 거예요? 139인가요? 예. 그 다음엔 마지막
요 K값, 요거 불러온 요 K값 불러와서 그거를 합에다가 더해서 그걸 합에다 넣어라. 그러면 139 더하기 15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네, 잘 안 보이는데 139 더하기 15니까 안 보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저기 잘 감을 잡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154가 되네요. 154 합에는 154가 최종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다 돌리고 나면은 합에는 154가 들어가고 그 154를 출력하라고 했으니 네, 여기 evaluate 돌리면은 154라고 나와야 된다. 아, 예, 154 나왔네요. 예, 안 나오면 어쩔까 했어요. 자, 154 나와서 합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합계를 내는 방법은 합 혹은 sum 요걸 초기 값을 0으로 주고요. 그런 다음에 불러온 값을 합 플러스 k를 해서 다시 합에다 집어넣는 요 과정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아까 그 카운트하는 거하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카운트하는 건 뭐였습니까? 카운트는 예를 들어 C는 0으로 놓고 C는 C 플러스 K가 아니라 C는 C 플러스 그냥 무조건 1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카운트예요. 합계를 내는 건 뭐예요? 합은 합 플러스 K. 요 K는 그때마다 하나씩 값을 더해야 될 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시키는 거. 합은 합 플러스 이렇게 누적시켜 나가는 거. 예, 그걸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럼 합계를 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까지 여러분한테 아주 어렵게 가르쳤지만 왜 이걸 어렵게 가르쳤냐면 여러분은 중요한 건 프로그래밍, 코딩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알고리즘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작업을 했는데 사실 개수 세는 거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 l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합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요거를 예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로 갖다 놓고요. 자, 문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FR에 주어진 바로 여기에 주어진 자료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요. 평균값을 구하려면은 사실 이거 합계를 먼저 구해야 돼요. 합계를 구해서 이걸 개수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우리 이전까지 알고 있는 프로그램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건데 지금 방금 본 요 len, sum 참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것조차도 요거 아까 지금 프린트 C 해가지고 이 개수를 쓸 때 이렇게 했었죠. 그죠? 자, 프린트 evaluate 해서 결과 6 이거 개수가 나왔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프린트 여기다 프린트 해서 len 하고 뭐 바로 저 리스트. 요거 리스트 이름을 줘야겠네요. 리스트 이름을 제가 간단하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2번 이상 안 쓸 테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요걸 설명했으면 참 좋을 텐데. 자, 요거 일단은 요거를 가령 f 데이터라는 곳에 넣읍시다. 자, 그럼 f 데이터 대신에 요거 대신에 f 데이터라고 쓸 수 있거든요. f 데이터. 자, 이렇게 넣으면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 이걸 다 쓰는 대신에 이거를 이제 요런 그 변수 리스트 변수에 집어넣고 그 리스트 변수를 사용한 거죠. 자, 그래도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6이라고. 자, 6이라고 똑같이 결과가 나오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를 우리가 C는 0으로 두고 이걸 계속 돌려가면서 C는 C 플러스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프린트하고 이렇게 l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요거 f 데이터라고 넣으면 되네요. 데이터라고 넣고 이렇게 해서 출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요거에 대한 6이 나올 거고 요거에 따른 6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수를 구할 때 알고리즘을 돌릴 수도 있지만 바로 미리 준비된 내장 함수라고 그러죠. 내장 함수인 len이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 애써서 여러분이 알고리즘 돌리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이 기초적으로 이런 알고리즘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합을 구할 때도 굳이 이렇게 합계 구할 필요 없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넣을게요. f 데이터 equal 요거를
요로 집어넣을게요. 자, 집어넣고 여기 f 데이터에서 구하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도 이제 똑같이 이제 합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합은 나올 텐데, 이렇게 합은 이렇게 애써서 구할 필요 없어. 어떻게? 프린트하고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뭐를 sum을 하겠냐? f 데이터를.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돌리면은, 자,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돌려서 나온 합이고요. 요거는 내장 함수를 이용한 합입니다. 요 밑에 거는. 네,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len 함수와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개수와 합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fr에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평균값은 뭡니까? 예, 합계에서 개수로 나누면 그게 바로 평균값이죠. 그러니까 합계를 구하고 개수로 나누면 돼요. 자, 그러면 그의 답은 여러분이 len 구하고요. len 구하고 여기 합시다. 요걸 f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len 길이 구하고요. 이렇게 하면 합계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프린트 평균 구한다 그러면은 len 아니죠. sum fr에서 나누기 len fr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돌리면은 평균값이 얼마 나올까요? 요거에 대한 평균값, 예, 여기 25.666이 나오네요. 예, 요거에 대한 평균값.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말고. D는 S는 sum fr, 예, 그리고 D는 len fr.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s 나누기 d다. 그리고 이걸 출력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서 돌리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25.6666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재밌는 문제네요. 위리스트 fr에서 20 이상인 값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모두 몇 개인가? 그러면은 우선 모두 몇 개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20 이상인 값만 모두 출력해봐라 라는 거 하나 생각할 수 있고, 전체 개수는 몇 개니? 이거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섞으면 되거든요. 20 이상인 값만 한번 출력해 봅시다. 이 리스트 상에서.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이 리스트, 뭐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자, 지우고, 자, 이 리스트 상에서 20 이상인 값만 출력해 봅시다. 방법은 뭡니까? if, for문으로 돌려야돼. for, f in fr에서, 자, 이러면 f 하면은 이 fr의 이 노인 값에서 하나씩 값을 다 뽑아올 겁니다. 그죠? 그 값을 뭐 다 출력해봐라 했을 때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print f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이 값들 다 출력하는 거죠. 처음엔 3 불러와서 그럼 3이 f에 들어가고 그 f를 찍으니까 3. 그 다음에 fr에서 41을 불러와서 41 출력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값을 다 출력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하나씩 값을 다 불러올 수 있는데, 그죠? 자, 그런데 그 값이 내가 20 이상인 값만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야, 여기 값을 하나씩 불러왔지. if. 그런데 f 값이 20 이상인지 크거나 같은지 뭐보다 20보다. 그러면 출력해. print 바로 뭐를? 바로 그 값을.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20 이상인 값만 출력할 거예요. 자,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보시죠? 20 이상인 값만 41, 이 중에서 20 이상인 값, 즉 41과 74만 출력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된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자, fr에서 값 하나 불러와. 처음부터 하나씩 값을 불러오겠죠. 그 값이 20 이상이면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너뛰어. 그리고 그 다음 값 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이 직접 따져가 봐 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20 이상인 값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20 이상인 값은 몇 개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몇 개이냐, 셈을 세라 혹은 몇 개이냐 이랬을 때 여러분은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C는 C 플러스 1 하나씩 증가시킨다. 자, 출력하는 대신에 이걸 출력하는 대신에 C는 C 플러스 1 셈을 세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조건이 맞을 때만 셈을 세라 라는 거예요. 출력하는 대신에. 자, 근데 셈을 셀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초기 값으로 C는 0이라고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셈을 제대로 셀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 돌리고 나서 이제 딱 한 번 출력을 해봐라. 프린트 뭐를? C를 출력하라. 그럼 2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돌려보겠습니다. 자, 2라고 나오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까 얘기했던 C는 C 플러스 1, 단 C는 제로로 놓고 C는 C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알고리즘대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여기서처럼 20 이상인 값의 합계를 구하라. 이 개수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20 이상 맞아? 그러면 합계 누적을 시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조건이 맞으면 그럼 합계를 내겠다. 합은 바로 뭐라고요? 합은 합 플러스 불러내온 값 바로 F죠. 요 값 F죠. 불러내 그 값 바로 그 값을 누적시켜. 단 합은 돌리기 전에 합은 0이라고 놓고 시작해. 이거죠. 그래 놓고 다 돌리고 나서 합을 출력해 보면 되는 거죠. 요게 우리가 20 이상인 값은 40이라고 그 다음에 74이니까 이 둘을 더한 합계는 얼마겠습니까? 115가 되네요. 자, 115가 나오나 봅시다. 자, 115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하는 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